제1회 전국 김밥 왕중왕전 우승 상금 1억 원. 민수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볼 일이 생겼어. 다음날 새벽 4시 자갈치 시장. 김순덕 할머니의 순덕이네 김밥은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쌀 씻기, 단무지 썰기, 김 굽기.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장사 박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순덕 누나 소문 들었어요. 치매라고?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군요. 응, 맞아. 하지만 아직 괜찮아. 걱정 말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밥 만드는 법을 언제 처음 배웠는지, 어떻게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는지, 기억이 조각조각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기억나.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치매 진단의 충격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이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순떡 언니 김밥 3개 주세요. 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김밥을 말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50년간 마른 김밥이 몇 개나 될까? 하루에 200개씩? 1년이면 7만 개. 50년이면 계산이 복잡해지자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계산했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그 대회에 나가보려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상태로는. 민수야, 할머니 믿어줘. 50년간 김밥만 말아온 할머니를 믿어달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김밥 왕중왕전 접수처 서울 강남구 한 호텔. 할머니와 민수는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5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서울 여행이었습니다. 접수처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요리사들이나 중년의 식당 사장들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고령의 참가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세가 73세시군요. 혹시 대회 규정 확인하셨나요? 무슨 규정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참가자는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참가도 못한다고? 제발이요. 할머니는 50년간 김밥만 만들어 왔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 주최사 대표 김현수라고 합니다. 김현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김밥을 만드시는지 구경해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수를 위해 준비해온 김밥이었습니다. 김현수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특별 참가자로 등록해드리세요. 이런 실력자를 놓칠 순 없습니다. 대회 첫날 예선전. 총 200명의 참가자 중 50명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였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압도되었습니다.
최첨단 주방 기구들, 카메라들, 그리고 젊은 요리사들의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예선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밥 3종류를 2시간 안에 완성해 주세요. 기본 김밥, 창작 김밥, 그리고 속도 김밥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창작 김밥? 속도 김밥? 50년간 기본 김밥만 만들어 온 할머니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요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김밥은 퓨전이 기본인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재료들로 현란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 김밥, 연어 김밥, 치즈 김밥.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기본에 충실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매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김밥이 삐뚤빼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경기 중에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중 피난길에서 어머니가 해준 말씀. 순덕아, 김밥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 마음이 맛에 들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민수를 떠올리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50년의 내공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명한 요리 연구가 3명과 김밥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참가자의 김밥을 하나씩 맛보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박미영 요리 연구가가 할머니의 김밥을 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데요?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김밥에 비해 할머니의 김밥은 정말 소박해 보였습니다. 기본 재료만 들어간 단순한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베어 물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데요? 심사위원장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단무지가 어떻게 이렇게 아삭하죠? 그리고 이 밥의 식감 완전히 다른데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단무지는 7일간 직접 절였고요. 김은 완도에서 직접 떠온 겁니다. 쌀은 50년간 같은 농가에서 받아온 것이고요. 50년? 심사위원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농가에서요? 전남 해남의 김신의 농장입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알던 농부분인데 그분 아들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쌀을 키워요. 유기농으로요. 심사위원들은 할머니의 김밥을 다시 맛봤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김밥 안에는 50년의 세월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공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박미영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와는. 그때 심사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죠. 이 김밥에는 둘 다 있어요. 심사위원장의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 시간.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200명 중 10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선 통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1번 서울 강남구 이재윤 선수. 이름들이 하나씩 불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47번 부산 중구 김순덕 선수. 할머니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통과하셨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통과한 거였습니다. 10명 안에 든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박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옆 참가자가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할머니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본선에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대회장을 나서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본선만 남았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해낼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50년의 베테랑이잖아요. 민수의 격려에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습니다. 과연 본선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본선 진출자 50명의 프로필이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전문 요리사이거나 식당 사장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유명한 요리 연구가 출신으로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스타 셰프였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퓨전 김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TV에서 많이 봤어요. 민수가 박미영의 프로필을 가리켰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김밥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박미영의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 밤 호텔에서 할머니는 민수와 대화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 나이에 이런 대회에 나온 게 무리였을까? 왜요? 오늘 예선 통과하셨잖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의 50년 경험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본선 과제가 어떻게 나올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1회 전국 김밥 왕중왕전 본선 진출자 발표. 최고령 참가자는 73세 김순덕 할머니. 할머니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본선 첫날 대회장에는 더 많은 카메라와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할머니의 최고령 참가자 스토리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년간 김밥만 만드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면 그 마음이 맛에 들어가요. 할머니의 답변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김밥 어제 심사 때 맛봤는데 정말 전통적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좀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박미영의 말에는 미묘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박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요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전통도 좋지만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이 자리를 떠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괜찮다. 경쟁자니까 당연한 거야. 할머니는 태연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심심할 수도. 혹시 자신의 김밥이 정말 구식인 걸까? 본선 1라운드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50명을 25명으로 줄이는 1차 본선입니다. 과제는 나만의 시그니처 김밥 만들기입니다. 3시간 안에 완성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그니처 김밥? 50년간 기본 김밥만 만들어 온 할머니에게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화려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어, 아보카도, 각종 치즈, 심지어 캐비어까지.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기본 재료들만 골랐습니다. 할머니, 좀 더 특별한 재료는 안 쓰세요? 옆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히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김밥을 보니 자신의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50년간 해온 것에 자신감을 가지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쌀을 안 쳤을 때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김을 구울 때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발라서 구웠습니다. 단무지는 할머니가 직접 절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7일간 절인 무는 일반 단무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삭함과 깊은 맛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지단을 부칠 때 할머니는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진 쪽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걀지단의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3시간 후 할머니의 할머니표 감칠맛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맛은 남달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연어 아보카도 퓨전 김밥이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세련된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색다른 조합이 인상적이네요.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호평했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은 다른 것들에 비해 수수해 보였습니다. 박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이번엔 확실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할머니의 김밥을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건 뭔가 다른데요? 심사위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밥에 이런 깊은 맛이 어떻게? 달걀지단도 특이하네요. 일반적인 달걀지단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 그리고 이 단무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밥 지을 때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었고요. 달걀지단에는 쪽파를 넣었습니다. 단무지는 직접 7일간 절인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 입씩 맛봤습니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50년의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네요. 박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의 수수한 김밥이 자신의 화려한 김밥보다 호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런 맛을 좋아할까요?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선생님, 진짜 맛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김밥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결과 발표 시간. 할머니는 간신히 2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중위권이었습니다. 박미영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아쉬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박미영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인터넷으로 박미영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프로필 좀 이상해요. 왜? 경력이 1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 이전 기록이 없어요. 요리학교 출신도 아니고.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세인데 요리 경력이 15년? 그럼 30세가 되어서야 요리를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할머니,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가 전통 김밥의 현대적 재해석이래요. 근데 전통 김밥을 어디서 배웠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할머니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미영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호텔 로비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박미영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미영이 인사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박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영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녀의 행동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2차 본선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5명을 12명으로 줄이는 2차 본선입니다. 과제는 팀워크 김밥 만들기입니다. 2명씩 팀을 이뤄서 협업으로 김밥을 만드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50년간 혼자서만 김밥을 만들어 온 할머니에게 팀워크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팀 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영이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와 팀하시겠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놀랐습니다. 1위인 박미영이 왜 할머니를 선택하는 건지. 할머니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은 이미 서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가 억지로 답했습니다. 박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팀 회의 시간. 박미영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메인 김밥을 만들고 어르신은 보조 역할을 해주세요. 보조 역할이요? 네, 재료 준비나 설거지 같은. 어르신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미영의 말은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박미영은 화려한 퓨전 김밥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재료 준비와 설거지만 했습니다. 어르신, 김 좀 더 구워주세요. 박미영이 지시했습니다. 달걀지단 더 붙여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마치 보조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50년 경험이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팀워크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주도로 만든 모던 퓨전 김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영이 대표로 김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팀의 컨셉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팀워크는 어땠나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기본기 부분에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나요? 심사위원이 직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재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초라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모두 50대 50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팀만 유독 어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할머니 팀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탈락은 면했지만 할머니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여기서 그만둘까? 왜요? 아직 12명 안에 들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진짜 실력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혼자 호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박미영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 할머니, 곧 포기할 것 같아. 박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들키지 않았어. 2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할 리 없어. 치매라고 하잖아. 박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버티면 우승은 내 거야. 그 할머니한테 빚진 건 이번에 청산하는 거야.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빚진 거? 20년 전 박미영이 자신을 아는 게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할머니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자갈치 시장. 그때 할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영미였나? 아니면 박미영? 그 아이는 집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기 위해 할머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김밥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매출금 30만 원과 함께 할머니는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그 아이가 박미영이었구나.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영의 모든 김밥 기술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로 유명해진 것도 할머니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박미영을 찾아갔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방에서 다음 경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미영, 1999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그 아이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30만 원 가지고 사라진 그 아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왜 그랬니? 30만 원 때문이었니?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 네. 할머니께 김밥 배우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한 과거를 숨겨야 했어요. 할머니는 박미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만 원은 할머니께 배운 기술을 책으로 만들어서 번 첫 원고료였어요. 할머니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뵙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한 거니?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성공한 건 할머니는 기뻐. 하지만, 네, 왜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했니? 팀워크 때 말이야. 박미영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할머니가 우승하면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 아이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3차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을 6명으로 줄이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과제는 스토리가 있는 김밥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김밥에 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김밥을 만드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50년 전 할머니가 처음 김밥을 만들 때 이야기를 담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말랭이, 시금치, 콩나물. 50년 전 가난했던 시절에 사용했던 재료들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비싼 재료들로 화려한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김밥을 만드는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말면서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돈이 없어서 비싼 재료를 쓸 수 없었던 때. 하지만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던 그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건 가난해도 행복했던 시절의 맛이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후 할머니의 추억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신혼 시절을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재료는 쓸 수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만큼은 가득 담았던 그 시절의 김밥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할머니의 김밥을 맛봤습니다. 단순한 재료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을 먹은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김밥을 먹으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도시락이 생각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료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다른 심사위원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무말랭이. 어떻게 이런 식감을 만들어내셨죠?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무말랭이를 하루 동안 물에 불린 후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히 무쳤습니다. 그리고 살짝 볶아서 수분을 날렸어요. 아, 그래서 이런 독특한 식감이. 이건 정말 오래된 기법이네요. 네, 50년 전부터 써온 방법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김밥도 훌륭했습니다. 화려한 재료와 세련된 기법으로 만든 성공 스토리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김밥과 비교하니 뭔가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미영 선수, 이 기법들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당황했습니다. 저 혼자 연구해서. 혼자서요? 이런 전통적인 기법들을. 참 신기하네요. 박미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법이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발표. 할머니는 이번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6명 안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박미영도 통과했지만 예전 같은 압도적인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민수가 기뻤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결승전. 6명을 3명으로 줄이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과제는 퓨전 김밥 만들기. 할머니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퓨전 김밥이요?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50년간 전통 김밥만 만들어 온 할머니에게 퓨전은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퓨전 김밥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길 수 있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서양식 재료들과 한식을 조합한 창의적인 김밥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퓨전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퓨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어. 내 것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되지. 할머니는 자신만의 퓨전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은 전통 김밥이지만 여기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로 멸치젓갈이었습니다. 멸치젓갈을 김에 살짝 발라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러자 김밥의 깊은 감칠맛이 더해졌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또한 시금치 대신 미나리를 사용했습니다. 미나리의 독특한 향이 김밥에 개성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무지 대신 무생채를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김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3시간 후 할머니의 전통 퓨전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웨스턴 스타일 김밥이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치즈, 베이컨, 아보카도가 들어간 화려한 김밥이었습니다. 색다르고 젊은 감각이 돋보이네요. 심사위원들이 호평했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할머니의 김밥을 맛보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전통인데 퓨전이고 퓨전인데 전통이네요. 한 심사위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멸치젓갈의 감칠맛과 미나리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이런 조합은 처음 먹어보는데 무생채도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단무지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이에요. 준결승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미영은 2위, 그리고 젊은 요리사 1명이 3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할머니가 1위라고? 박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퓨전 분야에서 할머니에게 졌다니. 결승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유주제 김밥 만들기. 제한 시간 4시간. 심사위원과 관중 100명이 함께 평가합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50년의 내공을 모두 담은 김밥을 만들겠다고. 그날 밤 할머니와 민수는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어떤 김밥을 만드실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50년간 만든 김밥 중에서 가장 특별한 김밥이 뭔지 아니? 뭔가요? 너를 위해 만든 김밥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할머니가 새벽 3시까지 김밥을 말던 거 기억나니? 내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하려고.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친구들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맞아.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내일은 그 마음으로 김밥을 만들 거야. 박미영도 호텔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승부. 이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박미영은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 대회장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관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만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73세 할머니의 기적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민 여러분, 드디어 김밥 왕중왕전 결승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73세 김순덕 할머니와 45세 박미영 요리연구가, 그리고 28세 신진 셰프로 이동현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준비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추억의 도시락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김밥에 민수가 좋아했던 계란말이, 햄, 그리고 특별히 단 김치를 넣었습니다. 민수가 매운 걸 못 먹어서 할머니가 직접 만든 단 김치였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최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마카세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8가지 다른 맛의 미니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함께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동현의 모던 김밥이 평가받았습니다.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김밥이었습니다. 박미영의 오마카세 김밥은 심사위원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기술이네요. 이런 수준의 김밥은 처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추억의 도시락 김밥이 평가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소박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할머니의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 심사위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먹는 것 같은 이 단 김치. 어떻게 만드신 거죠? 전혀 맵지 않으면서도 김치 본연의 맛이 살아있네요.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 매운 걸 못 먹어서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를 쓰고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 더 발효시켜서 신맛을 줄였어요. 관중들이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한 요리 기법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 분 모두 훌륭한 김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번 김밥 왕중왕전의 우승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대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온라인 채팅창에는 축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우승한 것입니다. 민수가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승하셨어요. 정말 우승하셨어요. 박미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박미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가 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괜찮다. 내가 성공한 게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것을, 그것도 내 실력이야.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건 기초일 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이야. 박미영이 더욱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와 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3살의 치매 초기 환자입니다. 대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후면 많은 기억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5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대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말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김밥입니다.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트로피를 민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할머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우승 발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국의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73세 치매 할머니의 기적적인 우승은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TV 출연 제의가 또 왔어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전국 네트워크 아침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트로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50년간 조용히 김밥만 말아오던 할머니에게 이런 관심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TV에 나가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치매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만.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세요. 민수가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나가요. 너무 시끄러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자갈치 시장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순떡이 이제 대단한 사람 됐네. 생선가게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TV에서 봤어. 우리 순덕이가 그렇게 유명해지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김밥이나 만들고 싶어. 할머니,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유명인이잖아요. 책임감도 있으시고. 책임감?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매 환자들이나 고령자분들이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는다고 해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첫 번째 TV 출연을 했습니다. 전국 방송 아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행자가 밝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승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스튜디오 밖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진행자가 다독였습니다. 네. 그냥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할머니는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TV는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할머니에 대한 악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매 맞아?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일자리 뺏는다. 요즘 노인들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민수가 이런 댓글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냥 조용히 김밥이나 만들며 살면 안 되는 걸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김밥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객들, 기자들, 유튜버들까지.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평상시보다 10배는 많은 김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머니, 예전에는 하루에 김밥 200개 정도 만들면 됐는데, 오늘은 1000개도 넘게 만든 것 같아. 할머니의 손은 부어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는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65세 박영자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우승 소식을 보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자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편지가 매일 10통씩 왔습니다. 전국의 고령자들, 치매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할머니 봐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지. 민수가 편지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우승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응, 미영아. 너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박미영이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할머니와 함께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김밥 교실 같은.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만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50년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민수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치매도 있고. 박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의 진심만 보여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중학생 김지수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도 치매 환자인데 할머니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편지를 읽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해보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박미영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할 거고 말도 더듬을 수도 있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더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의 김밥 교실이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김밥 교실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할머니의 가게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었습니다. 낡은 도마, 오래된 김발, 그리고 할머니가 50년간 사용해온 칼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의 김밥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미영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첫 방송의 게스트는 2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김밥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서투르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 씻는 법부터 김밥 마는 법까지. 밥을 지을 때는 물을 조금만 적게 넣어야 해요. 김밥용 밥은 조금 되직해야 김밥이 잘 말려요. 김을 구울 때는
너무 오래 구우면 안 돼요. 살짝만 구워야 부드러워요. 그리고 김밥을 말 때는 너무 세게 말면 터져요.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말아주세요. 신혼부부가 처음 만든 김밥은 모양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정말 도움이 됐을까? 당연하죠, 할머니. 시청자들 반응 봐요. 인터넷에는 좋은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김밥 정말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할머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랑으로 만드는 요리.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음에 뭘 하는 거였지?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박미영이 부드럽게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단무지를 써는 거예요. 아, 맞다. 단무지.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런 할머니의 모습에 더욱 공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1년 후 할머니의 치매는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밥 만드는 것만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50년의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 교실은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김밥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방송에서의 말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최고의 요리예요. 방송이 끝나고 박미영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아, 고맙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박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민수는 할머니의 우승 상금으로 김순덕 요리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와 요리 철학을 보존하고 후배 요리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문화원 개원식에서 할머니는 마지막 김밥 시연을 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지만 여전히 완벽한 김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김밥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김밥이 말해줄 거예요. 관객들이 일어나서 5분간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후 할머니의 치매는 말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할머니, 김밥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손에는 5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덕 요리문화원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사들이 할머니의 철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최고의 요리입니다. 이것이 문화원의 모토였습니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치매로 모든 것을 잊은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예요.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김밥 해드릴까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김순덕 할머니는 73세에 김밥 왕중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나이와 병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진리를. 할머니의 김밥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겼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겼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할머니의 제자들이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도 할머니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것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밥은 돌돌 말아서 만드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모두 돌돌 말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랑이야.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맛있는 김밥 한 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